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의 조남철 세무사. 문예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하게 되는 많은 개정 세법들이 올라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업 승계와 상속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이번에 많은 제도들이 또 바뀌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승계라든지 상속 증여와 또 부동산 관련된 그런 세액공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저희 세무법인 넥스트에서 가업 승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자문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이번에 크게 바뀐 부분들이 바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혜택에 대한 확대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작년에 60억까지 10% 저율과세 냈던 부분이 120억 까지도 10% 저율과세 되는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결국은 기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한 부분이 업력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 20년 이상인 경우 400억,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까지 공제됐던 부분이 있고요. 결국 10억까지는 0%, 초과되는 60억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초과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저율이 적용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올해부터는 10억까지는 0%, 초과되는 120억까지는 10%, 결국 12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20%의 저율과세로 과세되는 세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가업승계 과세 특례를 한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세금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자체가 당초에 5년이었는데 그 기간이 15년으로 대폭 증가됐다는 부분이 가업승계 제도를 준비하시는 기업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업상속 공제, 사업관리 요건 중에서도요, 가업 공제를 받고 나서 업종이 최근 들어갖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 다음에 급변하는 산업 환경이기 때문에 업변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라고 해서 기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에서 업종 유지 요건이 있었는데 대표이사로 종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이 허용됐던 부분이 이제 2024년도부터는 대분류 내에서 변경도 허용해 준다라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인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됐다라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세무법인 넥스트에서 M&A를 자문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 취득 기간에 대한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규정이 좀 더 완화된 규정인데요. 어떤 규정이냐면요. 내국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과세 특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취득한 주식 등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에 대해서 10% 세액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분율 요건, 현재 주식 등을 취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인수 법인의 지분을 50% 취득하거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기간이 주식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러한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술가치 금액에 대해서 10% 세액공제 받는 취득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당해년도와 다음 과세기간까지도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 하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가치 금액이 상향이 됐는데요. M&A를 할 경우에 기술 취득 금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결국 해주겠다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합병 인수한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준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술가치 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A와 B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데요. A는 특허 등 평가액의 합계액이 되고요. B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피합병 인수법인의 자산가액, 순자산가액 시가의 130% 초과되는 부분 두 금액 중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순자산 시가의 130%가 아니라 120%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잘 챙기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또한 이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또 상속증여를 걱정하는 기업가, 자산가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과거 코로나 때 저희가 임대차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월세를 절감해 준다든지 깎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작년 말 일몰이 됐었는데요. 그 일몰 기한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이 됐다. 그 금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공제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가 임대인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되고, 임차인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이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 세법상 화두가 되는 부분이 강제 감평. 강제로 감정평가를 하는 사업을 국세청에서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조세 불복이라든지 조세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네. 저희 세무법인 자체적으로도 항상 상속증여할 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강제 감평에 네, 대한 맞습니다.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결국은 시가를 적용할 것이냐, 네. 감정가액을 적용할 것이냐,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무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통 기준시가 감정평가액보다 조금 낮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 부담이 있을까 우려를 하셔서 이거를 감정평가로 하느냐 기준시가로 하느냐 의견에 대한 갈림이 있는데, 세무사에서는 이제 10%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금액이 과도하게 이제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 자체적으로 강제 감평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데 특별히 가산세 부담이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납부세 같은 경우에는 좀 해석의 차이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제외를 확대하는, 확실하게 이제 세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 기재를 해서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서 기준시가로 할 것이냐, 감정평가를 받고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조세 불복에 들어가게 되면은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들도 왕왕 종종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도, 징여를 할 때도 부담부 징여, 대출이라든지 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에 이 부담부 징여 같은 경우는 사실 양도세로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면제를 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체가 발생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는 걸로 열거를 했고요. 강제 감평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네, 볼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납부지형 가산세 적용 제외에서 이 확대를 한 거죠. 상속재산의 평가 차이로 우리가 강제 감평을 받았을 때 100억, 그 다음에 기준시가로 했을 때 60억이라고 했을 때 40억에 대한 부분을 과소신고하고 나중에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로 인한 차이로 인한 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로 했을 때의 양도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부분도 적용하지 않겠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가산세 적용을 합리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 결혼하는 비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출산하는 비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여야에서 대폭적인 좀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금액이 뭐 3억까지도 나왔다가 조금 네네.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관련 그 개정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혼인 신고를 하시는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출산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혼인 전 2년, 그리고 후 2년, 그리고 출산을 하시고 나서 2년 이내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출산 한 번당, 혼인 한 번당 1억의 공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기존에 5천만 원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기본 5천만 원 공제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1억씩 추가로 공제를 하는 부분에서 큰 혜택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실행이 증여를 기준으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24년 1월 1일 이전 2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하신 분도 이제 증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기간을 맞춰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그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제도가 잘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으로 혼인율, 출산율이 꼭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또 보긴 하겠네요. 왜냐면은 저희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네. 저희 아들 입학할 때 그 24명, 3반 정도 있었는데요. 요번에 1학년 입학하는 애들이 전체가 5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인원이 전체 인원이? 그 저희 아들 때는 뭐 70명 정도 됐었는데 전체 인원이 이제 50명이니까 한 2반 간신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학년이 바뀔 때마다 애들에 대한 인원 숫자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촬영에서는 상속 증여, 그 다음에 가압 상속 관련된 영상들을 준비했고요. 본 영상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